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보이다가 어제 5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수도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던 시민들이 점점 야외 활동을 늘리고 있고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병원 내 감염과 해외 유입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총 128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까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양지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발병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된 확진자는 47명으로 주말 동안 8, 90명대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0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며 서울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와 인천에서 9명이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집단 발병 사례가 꾸준히 나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해외 입국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7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6,598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국내 확진자는 186명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서울에서는 해외 관련 접촉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70명인데 이 가운데 해외 접촉 관련은 208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을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송파구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한 강남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가 40명, 송파구 36명, 구로구 35명입니다. 네, 송파구에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와 접촉을 해서 확진된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합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곧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역비용과 방문업소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병원 내에서만 18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해 폐쇄됐습니다. 어제도 의정부 성모병원 퇴원 환자와 간병인 등 4명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거주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고요? 네,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추가로 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오는 12일 부활절 예배가 다가오면서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그제 현장 예배를 한 교회는 1,014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90여 곳 늘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최양지입니다. 네, 최양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국내 상황을 간단히 짚어봤으니까 이제는 해외 상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33만 명을 넘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약 4시간 전에 현황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네. 확진자가 이제 130만 1,032명, 또 전체 사망자는 7,900여 명. 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국가별로 좀 따져볼까요?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국의 확진자가 35만 6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스페인이 13만 5천여 명, 네. 이탈리아가 13만 2천여 명, 독일이 10만 명대, 또 프랑스가 9만 명대로 지금 확진자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미국이 네. 벌써 35만 명 네. 확진자 수를 넘어섰는데 네. 미국의 경우는 이제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진단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은 만큼 사망자 수도 많거든요. 네. 지금 10,000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사망자 수가요. 근데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던 게 12일 전이에요. 네. 지난달 25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12일 사이에 사망자가 10배로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4월 7일 기준으로, 물론 현지 시간 기준이겠죠. 4월 7일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다라는 전망이 좀 며칠 전부터 있었었는데요. 그 근거는 이제 추가 사망자 수가 좀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 네.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제 뉴욕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뉴욕주의 경우 하루 사망자 수가 지난 4일까지 630명까지 치솟았다가 하루에 네. 그 다음 날부터 590명대로 소폭 감소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브리핑에서 예. 좀 희망적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그 기대감이 증권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증시의 이제 주요 지수가 7%가량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7%면 뭐 상당히 많이 그렇죠. 오른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 상황은 그렇고요. 또 유럽에서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감염이 된 상태였는데 지금 병세가 악화돼서 국정 수행이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네, 존슨 총리의 경우에는 약 6시간 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7시에 집중치료 병상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에 확진이 됐었고요. 그 후로도 국정을 계속 챙겨왔습니다. 네. 그런데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총리격인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직무 대행 수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그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네. 우리 측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렇죠. 네, 존슨 총리로부터 사실 이 직무대행 수행을 요청받기 전 시점이 될 텐데 네. 이 전화를 한 이유는요. 한국산 코로나19의 이 진단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진단키트를 더 많이 구매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가 5만여 명. 사망자가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서 특히 사망 비율이 되게 높다 보니까 네. 비상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산 진단키트를 서둘러 들여와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았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대기업 화학회사의 한 대주주가 진단키트 40만 개를 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려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영국에 좀 애정이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사유가요. 예. 그런데 정작 영국 정부가 이를 얼른 받아들이는 대처가 늦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던 겁니다. 지원을 하겠다는데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그 키트를 들여오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성능이라던가 안전성 이런 것들이 시험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검증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영국 공중보건국에서는 이 대처가 좀 늦었던 것이고 네. 그 사이에 사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지금 가져가기 위해서 네.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영국 언론 이제 가디언지의 보도였는데요, 어제자였습니다. 영국 내 한 철도교 회장의 주장을 인터뷰로 실은 것인데 이 철도교 회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그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서 네. 우크라이나나 또 뭐 루마니아나 또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물량을 낚아채기 위해서 이미 한국에 군용기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우리 영국 정부는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꼬집은 거죠. 네. 사실 가디언지는 또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코로나19의 어떤 대대적인 검사와 또 진단키트 생산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네.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의료 장비 수입도 결정을 했다. 또 전 세계 120여 개국이 한국의 방역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네. 또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제 그 자국 정부의 어떤 그 미온적인 어떤 대처 뭐 이런 네. 부분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죠. 네. 해외 여러 나라들 반응을 보면 이번 그 코로나 사태의 국제적 공조에 있어서 네. 이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네.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오늘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도쿄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300명대 하루에 이런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누적 확진자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계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의료 체계가 좀 붕괴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결국 아베 총리는 도쿄도, 또 가나가와현, 또 사이타마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좀 선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은요, 우선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 또 어떤 흥행 시설에 대한 이용을 이제 제한하는 것, 흥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예. 또 임시 의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유로 어떤 개인의 토지를 쓸 수 있다라는 개인의 재산권 제한 조치까지 담깁니다. 다만 도시는 봉쇄하지 않고 대중교통 기능도 유지는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 긴급 사태 선언의 효력은 내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한 달 정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려면 지금 중요한 점이 어서 백신 치료제가 나와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들 애타게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구충제가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다가 네. 또 그랬다가 각국의 보건당국이 이를 부인했다가 네. 이런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아무래도 뭐라도 지금 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그러니까요. 그럴 거로 보이는데 우선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미국 머크사가 개발했던 구충제죠. 이버맥틴이었습니다. 예.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에도 질의가 들어갔었죠. 근데 우리 방역 당국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네. 호주 연구진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네. 이버맥틴이 48시간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라는 세포배양 실험 결과를 내놓은 것 관련해서 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답을 내놨죠. 예.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식약처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충제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치료제로 개발이 되려면 또 추가 그 임상 시험 같은 그런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또 밝힌 상태였습니다. 네. 네.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공통된 생각이 네. 이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백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실험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그래도 꽤나 수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떠도는 소문에 너무 흔들리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 복용을 권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 유사 그 약물인데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 이 약물에 대한 복용을 언급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이 약물을 복용하라고 좀 권한 거죠. 예. 근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도 아니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단서도 다 달았죠. 다만 잃을 게 뭐가 있겠느냐, 뭐라도 네. 해봐야지라는 취지로 해서 이런 거라도 한번 먹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거였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실은 의견을 밝힌 건 아니었죠. 네. 근데 이 약물이 코로나19에 대한 뭐 효능이나 또 어떤 안전성이 좀 검증된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AP통신이 특별히 팩트체크 기사를 또 내놨습니다. 예. 네, AP통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약에 대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꼬집기도 했죠. 예. 참, 이 한 나라에서 어떤 말의 무게나 책임감이 가장 그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얼마 전에도 마스크가 없다면 그 스카프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네.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저희 방송에서도 그 전문가분께 물어보니 그 스카프를 두르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낫다. 뭐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어쨌든 이런 발언 이후에 바로 이런 팩트 체크 관련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워낙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요. 위기감이 또 커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 한 말일 수도 있겠고 뭐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런 전망이 이제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명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진정 국면이 확실히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김강립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이 밝힌 말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해외에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이 요인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달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 2주 정도 보는데 이 잠복기가 끝나는 4월 15일 정도까지는 좀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있지만 네. 그 이후인 이달 중순부터는 이제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좀 진정 구명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요. 이 네. 코로나19 종식이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전 세계 확진 추세로 보면은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월 초순쯤에는 이 전 세계 확진자의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질 수 있다. 또 이제 확진자 대부분이 완치가 되는 7월 초나 또 7월 중순 정도면 코로나19의 끝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그런 그러네요.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약간은 좀 파격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 되기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예, 좋을 텐데. 네, 얼마 남지 않은 그래봐야 2, 3개월 후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될 수 있을지요? 물론 이제 일본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지금 좀 이제 진단 검사를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뒤늦게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지만 7, 8월쯤에는 좀 진압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이런 전망이 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이런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식이라는 개념은 네. 그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를 받고 이제 모두가 완치가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는 확진자 대부분이 완치가 되는 게 7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 예. 연구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검사만 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진단만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니 네. 완치가 돼야 그야말로 종식이지 않겠냐라고 그렇겠죠. 어떤 개념적 접근은 거기까지는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 사실은 뭐 몇 달씩 걸린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전제죠. 네, 그래서 만약에 확진이 거의 다 이제 0에 가까워진다면 네. 그러면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것도 한 1, 2개월 정도에는 될 것이니 아하. 그렇게 좀 넓게 봤을 때 예. 예를 들면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 네. 뭐 이럴 정도의 전 넓게 두고 전망치가 나오는 게 그 아닌가.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이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과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의사회 총무이사이신 이철희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초 예정보다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두 분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바이러스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 편한 거죠. 저희가 바이러스가 일단 감염이 되면 일단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 바이러스가 강하면 숙주가 죽게 되고 숙주가 강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다른 개체로 점프를 뛰게 됩니다. 예.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착지를 못하는 거죠. 마스크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의 입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결국에 감염될 탈출구가 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손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을 타고 이동해서 문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다른 개체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손 씻기에 대한 집중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감염에 대한 경로를 염두를 해두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고 효과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경제적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은요. 네. 당초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고 원래대로 하면 이번 주부터는 생활 방역 체계로 그렇죠. 이제 돌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수에 미치는 손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당국에서도 방역이냐 이제 내수, 경제냐 두 가지의 이 사안을 놓고 굉장히 큰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러나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할 때 우리가 잘하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활 방역 체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 뭐 쏟아져서 하는 그 내수에 보는 그 효과보다 네. 아예 이번에 방역에 더 신경을 써서 확실히 코로나19를 잡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될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V자 반등에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반가운 소식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50명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고령자들의 치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19가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꾸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그 초기에 대규모 젊은 인구의 감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꼭 치명률이 한국은 좀 낮은 것처럼 네.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연령별 표준화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예. 실제로 한국의 치명률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한 2% 정도 치명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되게 높은 거죠. 저희가 로또를 사면 5등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한 정도이고 이게 고령자로 가게 되면 한 20%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네.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걸리게 예. 되면 당연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젊은 층에서 이 병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맞아요. 예,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직은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네. 변이가 될 가능성도 계속 꾸준하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명확한 치료제가 또 없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본인이 감염됐을 때 문제보다 이게 가족 구성원한테 되게 쉽게 퍼지기 때문에 네.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젊은 층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정부 성모병원의 폐쇄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병원에서의 감염이 계속 나오게 되면 집단 감염이 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좀 걱정을 해왔습니다. 여러 명이 한 호실을 사용을 하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파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병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초반에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 환자를 마주하게 되는 것을 아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하지만 되게 긍정적인 거는 감염이 되게 되면 그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대규모 진단 검사를 통해서 네. 환자를 발견해내고 추적 관찰을 잘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점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의 걱정은 의정부 성모병원이 경기 북부에 굉장히 큰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네네. 근데 다른 응급질환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사실 그 진료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점들이 있어 보이고 그 앞으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약간 그 효율만 따지는 그런 의료 시스템으로 갈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감염의 루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나 병실에 가보면은 개별된 방에서 이제 있는 것보다 그 공동된 그 공간을 사용하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그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사태가 발발을 하기 이전부터 어떤 집단 감염이라던가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미리미리 조성을 해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직은 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수련받을 때에 비해서는 뭔가 감염에 대한 것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서 네. 더 세팅을 조금 더 개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이제 50일 가까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시민들의 생활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은 이제 소비와 생산을 함께 공격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네. 소비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생산 자체는 일꾼들이 나갈 수가 없어서 공장에 멈춰서는 이런 동시 충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내수, 우리의 생활 쪽으로만 본다면 역시 소비가 거의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웬만한 소상공인분들 매출 조사, 뭐 설문조사해 보면 80% 급감, 90% 급감도 한 뭐 거의 절반 정도는 응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의 급감이 역시 코로나19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조금 다른 모습도 나와요. 즉, 다 힘들다 하는데 네. 마트의 대형 마트의 온라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 40% 정도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 그렇죠. 이제 외출을 못 하니까 예.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있고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다. 정교한 조사는 없지만 이 역시도 이제 최근에 계약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집에서 밥을 해주다가 결국 또 배달 음식 쪽으로 많이 사주게 되는 그런 차원이어서 여기 배달 음식에 대한 얘기도 들고요. 뭐 지출 내역으로 본다면은 유흥 쪽이죠. 뭐 노래방이라든가 술에 뭐 쓰는 소비량은 정말 거의 폭감할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보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좀 이따 산업 영향도 하겠지만 여행, 숙박, 서비스 쪽은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뭐 IMF 1997년, 98년 이후에 첫 번째로 정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뭐 체감은
그때와 뭐 비슷하지 않은가. 지금 그때보다 우리 사회 경제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만 예, 그런 비슷한 체감도 들고요. 말씀해주신 뭐 술값이나 유흥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 당연히 사회적 네.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겠고, 그리고 뭐 배달 음식이라던가 또 뭐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그런 예방용품 쪽 업계도 네. 오히려 좀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긍정적인 뉴스고요. 또 네. 하나 이 손세정제라든가 진단키트는 요즘에 방역 한류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매출이 늘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3월, 2월에 이제 수출 동향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 다 수출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뭐 손세정제, 손소독제는 매출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따져서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 보면 2월에 뭐 2000% 오. 뭐 이 정도로 수출이 폭증을 어머. 하고 있어요. 하고 진단 키트도 아마 지금부터 속속 나오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어마어마한 지금 수출 증가량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네. 또 하나의 좀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예방에 관련된 지출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큰 이 정도급의 경제 위기가 두 번이 있었죠.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98년 힘들었던 한 해였었고요. 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 2010년 초까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딱 지금의 이런 상황들, 가령 뭐 생산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지표는 이미 금융위기보다 좀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예. 수출 같은 경우 오늘 삼성전자 어쨌든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게 나왔고 오늘 예. 실적 발표를 했군요. 네, 했었죠.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어쨌든 6조 원 이상을 나오면서 예. 우려했던 5조 원대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물론 뭐 한때 뭐 10조 하고 뭐 이런 회사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네. 그런 선방을 좀 하고 있는 차원인데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 한 2009년 이후 2010년 어려웠던 시기보다도 더 나쁜 그런 측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구조가 무너진 거는 아니잖아요. 네. 코로나19의 여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뉴욕 증시, 국내 증시도 막 급등을 하는 이유가 네. 코로나19가 조심스럽지만 뉴욕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피크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뉴욕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의 이제 발언에 시장이 굉장히 화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부디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일단은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게만 버틴다면 나중에 찾아오는 코로나19에 좀 우리도 혜택을,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그 원래 시장 예상을 좀 웃돌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최악을 가정도 했었거든요. 5조 원 또 그러니까요. 후반대도 생각을 네네네네.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5자는 안 보고 이제 네네. 6조 좀 더 훌쩍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굉장히 좀 투자자들은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의 그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지금 짚어주셨듯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비상 상황에 돌입을 했고 또 미국 정부는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내다본 이유가 뭘까요? 최악의 한 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생활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쪽에서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최악은 맞는데 이게 한 주인지 두 주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처음에 한 달 넘었죠. 의사협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하자고. 네. 그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일 같은데 지금도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을 지금 한 상태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주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예. 의료의 과포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 교민의 얘기를 들어봐도 무서워합니다.
약을 구하고 싶은 거죠. 한국에는 구충제 있다고 아까 전에 얘기가 잠깐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좀 저보고 구해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합니다. 한국도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두 번째 피크가 있을 가능성을 우리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상황이 문제긴 하지만 한국도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진주만 공습이라던가 9.11 테러에 비견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뭐 어느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 측면에서 아마 그런 차원을 얘기를 많이 한 것 예, 같은데요.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이었었죠. 그게 왜 사회적 충격이지만 경제적 충격이기도 했냐면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거의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패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외출도 안 했었고요, 당시에. 네. 10월, 11월까지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무너지면서 또 고용이 흔들려서 고용 패닉이 오는 지금과 거의 유사했던 상황이 이제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뭐 5개월까지 지속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해결했던 게 연준이 막 금리를 대폭으로 낮추고 막 뭐 국민들끼리 캠페인하고 막 그러다가 그게 이제 패닉이 끝나면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모습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 지금 뭐 거리를 나가보면 거리 뭐 뉴욕 자체가 한산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업 수당을 보면은 2주 전에 보통 한 이제 주간으로 따지면 이제 실업급여 받으러 오는 분들이 한 28만 명, 30만 명 정도, 30만 명도 많이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난주가 330만 명,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지금 600만 명이 넘는 20배가 넘게 지금 실업 수당을 청구를 그러네요. 하고 있으니까 고용 패닉은 일단 미국에 왔다. 그래서 그 9.11 테러 뭐 그때 세계 금융위기 때만큼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방증할 수 있냐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이 대규모 이제 경기부양 패키지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는데 그게 1차입니다 현재. 이게 거의 2조 7천, 우리 2조 2천억, 우리나라 돈은 2,700조 원짜리를 일단 하나 보따리를 꺼냈고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 GDP의 10%, 최대는 20% 가까이 지금 이제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아마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거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또 반작용으로 이만큼의 경기 부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제 부디 빨리 미국도 우리가 그랬듯이 과거에 그랬듯이 정점이 지금 언제 나오느냐에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 사태가 심각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겠죠. 자, 한편 이제 유럽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확산세가 조금 주춤해진 가운데 이제 영국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또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의료진들의 고충이 상당하다는데요. 네. 한국과는 다르게 영국은 무상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NHS라고 하는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의사들이 사회 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먼저 보고 2차로 전원시켜서 보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한국하고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수많은 전문의들이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장비를 일단 그 구입해서 그 투자를 하고 그러한 점들은 영국 상황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한국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웬만한 수술 같은 거를 다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약간 무상 의료에 약간 폐해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환자를 보는 세팅을 저희는 열심히 달려가면서 맞추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나름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시즌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죠.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보다는 정말 환자를 위한 정책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영국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호주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충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는다라는 내용이던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그 약인데 그 세포 수준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람 몸은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 댓글들을 잘 읽어보면 나도 먹겠다.
이거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를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같은 대규모 비상사태에는 전문가들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최선의 치료 약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그 여러 논문들을 다 찾아보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가장 좋은 약을 이미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암 환자 진료를 볼 때 예. 암 환자 가족이 한 1000장 정도 되는 논문을 뽑아왔어요. 오.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저희 어머니 치료에 가장 효과되는 거를 조금 더 찾아봐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네.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 한국의 의료진은 되게 최신 정보에 되게 빠릅니다. 지금 봄철이라서 원래 학회를 한참 많이 할 때인데 지금 저희도 학회를 못 하고 있어요. 모든 학회가 다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최신 지식으로 업데이트가 항상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아직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에 자꾸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 치료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논란은 사실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뭐 백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모두가 같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에 좀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또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이건 뭐 위기는 기회다 이런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아예 이제 용어도 있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과거 이제 동학 운동이 외세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연일 매도를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 이제 개미라고 많이 통칭하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받아내서 이거를 역전하자 뭐 이런 측면인데요. 실질적으로 연초 이후 외국인들은 거의 한 20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코로나19 발발 후 1월 말부터 봐도 한 18조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7, 80%, 한 15조, 16조는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많게는 하루에 1조 원도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객 예탁금이 47조 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사겠다고 버티고 있는 돈이 또 47조 원 정도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개인들이 뛰어드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예. 전 첫 번째는 학습 효과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급락하고 폭락했을 때 가장 바닥에서 사서 한 1, 2년 버텼더니 어마어마한 수익을 되돌려 줬더라. 네. 특히 그 와중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실망을 안 시켰더라는 어떤 큰 학습 효과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0.75 이미 우리도 앞자리에 제로로 왔잖아요. 네. 은행에 아무리 뭐 예금 적금은 정말 이게 받아보면 오히려 이 자괴감이 들 정도의 저금리여서 그럴 바에야 좀 공부를 하고 주식을 좀 해보겠다. 특히 많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알짜 주식이라고 하죠. 이 뭐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던 주식들은 할만하지 않느냐. 아니면 예. 또 주변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2030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열풍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9시 때 전후로는 이 모바일 HTS가 있거든요. 네. 이 MTS라고 하는 이거는 다운이 막 됩니다. 그게 땡 치면은 한쪽에서는 사러, 한쪽에서는 팔러 다 몰려들어가지고 HTS가 서버가 멈추는. 마비가 될 오늘도 9시에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온라인도 그 정도로 지금 주식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불문율이 있죠. 성공 불문율. 여유 자금으로 빚내지 않고 좋은 주식 중장기적으로 예. 뭐 너무 진부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이번에 주식 투자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특히나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또 요즘에는 뭐 코로나19 치료나 예방 또는 네. 뭐 백신 개발에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 이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테마주라고 해서 뭐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제 관련한 이제 테마주들이 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고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뭐 유럽에서 뭐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정점 지났다, 피크 지났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폭등한 만큼 순간적으로 어떤 이 폭락하는 이 변동성의 그렇죠.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주식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좀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조언도 조심스럽게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미국 국립과학원 과학자들이 대화와 호흡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대화와 호흡이라고 하면 이게 공기 감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지 걱정인데요. 저도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깜빡하고 마스크를 놓고 나오면 굉장히 좀 미안합니다. 예. 네, 사람들이 저를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집에 가서 마스크를 가지고 나오는데 손의 접촉이 없다는 가정하에 같은 공간에 말을 안 하고 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숨 쉴 때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알아서 기어 나오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날씨가 좋은 날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침이 되게 많이 튑니다. 네. 결국에 비말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강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는 압력 때문에 그 입자가 굉장히 작아져서 공기에 떠다닐 가능성도 있지만 네. 저희는 중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있죠. 결국엔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 감염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네. 그런 점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감염될 수는 없습니다. 숨 쉴 때 알아서 바이러스가 공기에 타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러한 것들이 되게 과도하게 초반에 이제 엘리베이터 이슈가 있었죠. 네. 같이 탔는데 감염됐다.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손을 통한 전파가 없었다면 네. 그러한 감염은 사실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뭐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난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방금 우리 강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이제 전 국민 쪽으로 갑자기 얘기가 급선회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이미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는 미국과 달리 개인이 아니라 가구고요. 네. 가구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한 2,000가구가 넘거든요. 이 중에서 소득으로 잘라서 네. 상위 30 빼고 하위 70%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위 70%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소득도 돼야 되겠지만 재산도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또 적기성. 물론 한 가구 찾으면 좋겠지만은 찾다가 연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빠른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건강보험료 이하만 받는 거에 이제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두 가지죠. 이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기준과 지역가입자 기준이 또 다르고요. 예. 한 가구에서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직장과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지역과 지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큰 표를 이제 만들어서 이 하위가 받는다, 이거 밑이 받는다. 여기까지가 일단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경제적인 지원들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철희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